안녕하세요. 광역 밴쿠버 부동산세 납부 마감일. 이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초까지죠? 네, 맞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오늘 저희가 이 부동산세 관련해서 특히 보내주신 Property Taxes 101 자료를 좀 보면서요. 꼭 알아야 할 내용들, 특히 주택 소유주 보조금하고 납부 방법 위주로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하죠. 특히 그 7월 초 마감 기한, 이걸 놓치면 바로 벌금이 붙거든요. 아깝죠, 정말. 네, 그리고 주택 소유주 보조금, 이거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자격 되시는데, 놓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력 요건이 어떻게 되죠?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셔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이 이제 주 거주지, 그러니까 실제로 살고 계신 집이어야 합니다. 이걸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주거주지 요건 중요하네요. 그럼 만약에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해서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세금 낼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소유주 책임입니다. 책임이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6월 중순까지도 고지서가 안 왔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해당 지자체, 시청 제목과 같은 곳에 연락해서 사본을 꼭 받으셔야 해요. 주소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최근에 집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전 집주인 이름으로 온다거나 아예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최근에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BC 토지 등기 및 측량 당국, 그러니까 BC Land Title and Survey Authority, 여기에 먼저 연락해서 본인 명의로 된 소유권 증명서, Certificate of Title이라고 하죠. 이걸 먼저 확보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먼저 그걸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그래야 이제 내 집이라는 걸 증명하고 보조금 신청 같은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자체에 연락해서 고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조서도 잘 받았고 보조금 신청도 마쳤다. 그럼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순서가 있어요. 보조금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먼저. 네, 꼭요. 납부 방법은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아니라 도착해야 인정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도착 기준이군요. 네,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 직접 가시거나 시청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그 앞에 드롭박스 있죠. 무이남,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즘엔 아무래도 온라인 납부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요. 은행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거나요. 아니면 모기지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자체별로 분할 납부 프로그램, TAIPPS라고 부르죠.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TIPPS요? 네.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가능한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꼭 거주하시는 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확인이 필수겠네요. 옥션이 정말 다양한데 혹시 당장 세금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BC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동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 BC Property Tax Deferment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납부 유예, 세금을 미루는 건가요? 네, 맞아요. 특정 자격 요건, 예를 들어서 5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같은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낮은 이자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나중에 내면 되는 건가요?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세금 감면이 아니에요. 일종의 대출입니다. 대출이요? 네, 저금리 대출 같은 개념이라서 나중에 그 집을 팔거나 소유권이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밀린 세금이란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는 거죠. 당장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엔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거. 아하. 네, 그래서 자세한 자격 요건이나 이자율 같은 거는 BC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대출,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많이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7월 초 납부 기한,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벌금. 둘째, 주택 소유주 보조금,
자격되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셋째, 고지서 못 받았다. 그럼 즉시 지자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네, 본인 책임이니까요. 넷째, 다양한 납부 방법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납부 유예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지금 바로 거주하시는 시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확한 마감일, 온라인 납부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혹시 모르니 납부 유예 프로그램, 자격 요건도 미리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매년 되는 세금이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챙기면 훨씬 마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꼬박꼬박 내는 부동산세,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소유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한 비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비용이냐, 투자냐,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오늘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